취약 차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거나 채무를 줄여주는 정책. 이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특히 제2금융권에서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자 대부분이 10%가 넘는 고금리인데다 여러 곳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취약 차주를 지원하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의 이자 감면책이 잇따라 쏟아지자 제2금융권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중 취약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을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대환이나 감면책 등을 내놓았는데 제2금융권의 경우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취약 차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14%인 반면 저축은행의 금리는 3배가량 높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올해 5월 말 기준 75.8%까지 늘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연 7% 이상을 고금리로 보고 금리 깎아주기가 한창인데 제2금융권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권 특성상 건전성 차원에서도 은행과 같은 기준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은행이야 그런 취약 차주들이 사실 얼마 안 될 거긴 한데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에 쉽지가 않죠. 신용도가 높고 이런 분들만 체크할 수밖에 없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카드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카드론을 받은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5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카드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만큼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자칫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경제 사정이 앞으로도 그렇게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는 어떡할 거냐.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에 이어 금융사 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어 K금융복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